안녕하세요. 이슈파일럿입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K-팝, 갈비, 손흥민, 화장품, 다양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는 지하철 시스템 혹은 교통환승 시스템입니다. 수도권 거의 모든 역사에 설치된 스크린 도어, 무료 와이파이, 시스템 에어컨 등 우리에겐 너무 익숙하지만 한국에 온 해외 관광객이나 유학생들은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의 놀라움과 만족감을 표시합니다. 무엇보다 지하철과 버스가 연동되는 환승 시스템을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지하철 영역 교통요금 서비스를 버스 영역까지 확대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비용까지 저렴하게 설정해 놓은 환승 시스템은 우리나라의 자랑거리로 손색이 없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요금, 전기세, 상하수도세 같은 비용은 일상 물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자칫 공공요금의 증가는 국민들의 실제 물가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그렇기에 공공요금의 증액은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지하철 승차요금은 JR 야마노테선이 1구간당 140엔, 도쿄메트로는 1구간당 180엔, 도영버스는 210엔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 IC 카드를 사용하면 약간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지만 하루에 여러 번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이동 거리가 길어지면 총 비용은 생각보다 큰 편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목적지까지 두세 번의 환승을 하더라도 이동거리에 기반하여 승차요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서울시청에서 천안역까지 92km의 거리도 약 3,000원이면 갈 수 있습니다. 일본 지하철 운임 방식으로 계산하면 28km 이상은 314엔으로 파악됩니다. 서울시청에서 천안역까지 거리가 92km이니 단순 계산으로 산정해도 942엔으로 우리나라보다 약 3배가량 높은 금액입니다. 각 나라의 물가를 감안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미국 달러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이미 우리나라 물가 수준은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한국과 일본의 실질 소득과 구매력, 생활 수준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비슷하고 생활 수준이 유사하다면 앞서 말한 대중교통 요금 체계의 경우도 유사해야 체감하는 수준이 비슷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 비교해 보았을 때처럼 같은 거리를 지하철로 이동하더라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3배 이상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대중교통 요금이 우리나라보다 3배 이상 비싸다. 라는 생각은 이제 틀린 생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월 29일 일본 주간지 동양경제플러스에 따르면 소위 변동요금제 도입을 위해 준비 중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름 휴가철에는 호텔 숙박 요금이나 항공권 가격이 평소보다 높게 측정되는 것처럼 대중교통 이용 시간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나 휴일보다는 평일에 변동요금제를 도입하여 대중교통 비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정책을 논의 중이라 합니다.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JR 각사는 2021년 10월 5일, 2022년 4월부터 신칸센과 일부 특급열차에서 지정석 특급요금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골든 위크나 추석 등 최고 성수기에는 종전의 성수기 운임보다 높은 요금을 책정하여 장기 연휴 시 교통 혼잡 완화를 예상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민간기업 위탁을 통한 변동요금제 시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량이 많은 시간이나 구간의 변동요금제 적용을 통해 교통 이용량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단순 수요 공급의 경제학 논리로 국가의 근간인 대중교통요금 체계를 바꾼다는 점이 공공성을 간과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공성과 관련된 전기요금 부분에서 작년인 2021년 3월 25일 NHK뉴스가 재생에너지 보급의 전기요금 가산요금 전엔 상승이라는 뉴스 기사를 발표해 일본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상황이 있었습니다. 뉴스 기사를 자세히 보면 정말 국민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절로 나올 만한 뉴스입니다. 결국 일본 국민들은 2021년 5월부터 1가구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2020년 대비 월 1,000엔, 1년에 12,000엔, 원화로 약 12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이유로 전력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기관의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력이라는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관리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반면에 일본은 2016년부터 시작된 완전한 전력 자유화로 국영에서 민영화로 바뀌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국가 기반 사업은 공공서비스의 개념이 강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 존재합니다. 단순 시장 논리를 적용해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들을 위해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민영기업에게 사업권을 매각하면 민영기업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서비스 비용을 증가시키고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의 항목에 예산을 줄이며 인색하게 경영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전기 관련 사업을 국영기업이 운영하여 도매금액으로 전기를 사용했지만 민영화로 인해 소매금액으로 전기를 사용하게 되어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수입하는 LNG 가격의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했기 때문입니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LNG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폭등하자 민간 기업들이 LNG 확보를 위해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다 보니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LNG 비용에 대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해 부담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애초에 국영기업이 발전용 LNG 구매 계획을 세웠다면 민영기업들끼리의 경쟁으로 비용이 상승할 일이 없었을 것이고 국민들은 월 약 12만 원이라는 추가 전기료 사용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021년 5월 국민에게 전기료 부담이라는 선물을 준 일본 정부는 이제 대중교통 변동 요금제라는 극한의 수익화를 추구하는 발상으로 교통체증 해소라는 명목으로 일본 국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사태로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요즘 국민을 위한 지원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켜주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 일본 정부의 모습을 보며 오늘의 이슈 파일럿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과 소통을 통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일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구성원 모두의 생각이 모였을 때 살기 좋은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